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울증 통합검사 놀라운 정확도와 차별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검사가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 저도 그 개발 배경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오늘 석종원 교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올인원 솔루션 개발하시게 된 가장 큰 동기, 계기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될 때부터 우울증 치료를 잘해서 자살률을 좀 낮춰보자, 이런 항상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친한 친구들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으로 죽는 것도 정말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울증은 정말 마음이 아픈 병인데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은 좀 막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 20년 동안 난치성 우울증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사실 안타깝게도 자살을 막지 못한 경우도 몇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잘 조절해서 처방을 해봐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정말 1000가지 얼굴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자살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에게는 약물 치료 말고도 더 많은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스 대응 능력도 좋아지게 하고 회복 탄력성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20년째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진단 도구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교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애민 정신이 이 검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울증 환자들을 제가 봤을 때 호르몬 불균형이 오신 분들이 제가 많다고 저도 느꼈고, 진료하면서 제가 채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지만 잠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막 자고도 피로가 안 풀린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무기력과 피로감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외출도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초조해서 하루도 못 자면서 계속 종종 걸음을 걷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울증의 그런 양상이 너무 다양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이런 피로감들은 분명히 굉장한 많은 비율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 분들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호르몬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방법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생존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면 사실 만사가 귀찮거든요. 근데 만사가 귀찮고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면은 당연히 우울증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울증이 동반되고요. 만성적인 피로와 의욕 상실 등이 있기 때문에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과 함께 이런 부신 피로와 관련된 호르몬의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페브런스 팀과 센터가 함께 개발하신, 그래서 탄생하게 된 거네요. 여기에 어떤 기술들이 융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기술 개발은 2016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 지식서비스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곳에서 18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2년 반 동안 개발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IT,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심리학,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에다가 정신건강보호인자와 취약인자를 함께 평가하는 프루브 테스트라는 설문 도구를 우선 1차 개발을 했고요. 이 설문이 유용하고 타당하다는 것은 2024년에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타액 호르몬 분석까지 결합한 기술 전체에 대해서는 올해 식약처에 허가를 받은 것인데, 타액 호르몬 분석에서는 코티졸과 DHA의 하루 중 변화 패턴을 분석해서 부신 기능이 정상인지, 급성 스트레스 상태인지, 만성 스트레스로 소진 상태인지를 평가해 줍니다. 이런 심리적 지표와 신체 지표를 합쳐서 알고리즘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술이 활용되게 됩니다. 그럼 이 우울증 설문 방식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회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회복 탄력성 그리고 취약 요인들 애착 성장기 부정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까지 다시 분석이 되면 이 사람들을 더 치료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정보가 확보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요인이 많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만 갖고는 절대로 낫지가 않거든요.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좀 높으신 분들은 어릴 때 안 좋은 경험들이나 이런 게 취약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또 회복하는 힘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생물학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가해져도 되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무슨 치료를 접목해서 치료 계획을 세울까 하는 데는 이런 심리 지표하고 신체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이 환자는 이쪽 약물 쪽이 더 좋을지 아니면은 영양소 베이스나 어떤 호르몬 치료가 더 같이 더 세게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도 감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심리치료 위주로 갈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부신피질의 피로나 기능 회복을 위해서 영양 건기식품들을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그거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IT에다가 바이오테크놀로지에다가 심리학 뭐 이런 거가 다 합쳐져 있다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셔서 개발하신 건데요. 개발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어떤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이 부분은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갔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체 지표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액 호르몬 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있는데 결과가 의미가 없게 나왔다든지 한쪽에서는 또 너무 일부분만 결과를 과장시켜서 증폭되게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를 해보면 절반 정도만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지 모두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상 연구에서 어떻게 증명해낼 건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예비 임상, 탐색 임상, 확증 임상 이렇게 3번의 임상 시험을 거쳐서 약 50%에 가까운 우울증 환자들이 부신 기능의 소진 상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이 임상 시험을 거듭할수록 비슷한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울증 환자의 약 절반은 부신 기능에 소진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보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 우울증 환자 중에서 반이 부신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대 사람이면은 다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 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의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우울증이 생긴 건 아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정신과를 가거나 다른 가정의학과나 다른 과를 방문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을지 상담을 하는 데만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우울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을 때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해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우울증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 보시고 만약에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집에서 편리하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병원에 가는 거, 특히 이제 우울증이라고 생각돼서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우울하면은 몸도 움직이기 싫고 의욕도 안 나고 또 가는 것 자체가 쉬운 발걸음이 아닌데 이렇게 집에서 먼저 이런 거를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가봐야 될 상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본인은 우울증이 심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받아봤더니 정신건강 신호등에서 한 노란불 정도만 켜지고 우울증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안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별로 나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울증 검사를 받아봤는데 우울증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켜져 있다면 얼른 정신과를 찾아오시거나 상담센터와 함께 정신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을 저희가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자신의 마음의 병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에서 헤매는 분들에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검사 신청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밴드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진이었습니다.